성산, 섬에 해와 달이 지은 세월의 이야기. 성산은 1박 2일 여행을 해야 하는 도명의 땅입니다. 섬이 산을 품었으니 성산은 섬행의 섬입니다. 성산, 가자 동해로. 해 오르다 바다에 빠지면 그해 받을 군불이 누더냐. 터진 목에 닻을 올려 동해로 가자. 내 군부리에 돛을 세워 동해로가 독도를 만나고 오자. 성산은 제주 본섬이 다 지어진 후 5,000년 전 낮은 수심의 해저에서 수상 화산으로 분출한 웅회구입니다. 6개 사주로 형성된 터진목이 연결되어 성산도가 성산반도가 되었습니다. 성산이 참아낸 역사적 아픔을 만나야 성산이 보입니다. 비경보다 아름다운 섬에 사는 생명들이 지은 신화와 설화, 문화를 만나야 성산이 보입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와 바람의 신 영등신을 만나야 합니다. 성산은 참 특이한 마을제가 전해집니다. 성산은 관광의 섬이 아니고 여행의 섬입니다. 섬이 곧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곧 제주섬입니다. 제주섬의 생긴 모습을 잘 알아야 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 한라산이 섬의 가운데 우뚝 솟았고 섬의 남쪽 바다와 북쪽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성산 일출봉 정상에서 한라산과 오름숲 사이로 모습을 감추는 성산 낙조의 모습을 보아야 성산에 다녀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섬이 산을 품었으니 성산은 산행을 해야 하는 산이 아니라 섬행을 해야 하는 섬입니다. 섬을 만나 바라보는 산은 보면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비경 뒤에 숨겨진 한 해의 역사를 만나야 합니다. 역사는 지수화풍이 지은 자연의 역사가 있고 지수화풍이 지은 땅 위에 살아가는 생명들이 지은 신화와 설화, 생명들이 겪은 한 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원의 문이 세워진 터진목은 본래 성산도와 제주 본섬을 잇는 길목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 간조 시간에만 본섬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1930년에 이 터진목이 메워져 성산도가 성산반도가 되는 겁니다. 비극을 넘어선 해원의 공간. 이 터진목만 막으면 아무도 도망갈 수 없는 곳. 1948년 제주 4.3이 발발하자 서북 청년단이 죄 없는 양민을 잡아와 감저 창고에서 모진 고문을 하다 이 터진목에서 214명을 학살을 합니다. 우도의 면적의 채 5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섬 성산은 제주 4.3의 땅의 면적률로는 제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학살당한 곳입니다. 그 원통함을 풀려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4년 11월 5일 이 터진목에 해원의 문을 세워 놓았습니다. 둥근 원 안에 이곳에서 학살당한 214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2025년 4월 11일 제주 4.3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터진목에 세워진 회원의 문은 성산을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산행을 하면 산을 만나고 섬행을 하면 섬을 만납니다. 산의 모습이 성의 모습 닮지 않았나요? 성산 일출봉 정상에 오르면 산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해를 담을 만큼 큰 군부리의 모습만 보이는 산은 지상의 성산뿐입니다. 성산 일출봉은 3번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수성 화산체입니다. 수성 화산 분출로 이루어진 화산체를 응회구, 응회환이라 합니다. 응회구는 마그마 대비 물의 양이 풍부할 때 충분히 젖은 화산 쇄설물이 쌓이며 경사가 가파르고 높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성산 일출봉은 대표적인 응회구입니다. 응회환은 마그마 대비 물의 양이 적을 때 화산 쇄설물이 높게 쌓이지 못하고 낮은 화산체를 이룹니다. 제주섬 서쪽 끝에 있는 수월봉은 대표적인 응회환입니다. 성산 일출봉 남쪽 해안 절벽에 5,000년 전 해수면의 높이를 나타내는 지층의 구조가 보입니다. 마그마가 솟으며 무한정의 바닷물을 만나 부글부글 끓은 지층의 모습이 보입니다. 해수면의 높이 아래에는 화산 쇄설물이 파도에 씻기며 퇴적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층리 구조의 모습이 보이고 해수면의 높이 위쪽에는 화산재와 화산력이 쌓여 만들어진 지층이 보입니다. 지금 만조 시간의 해수면의 높이와 같으니 5,000년 전 해수면의 높이가 지금 해수면의 높이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자연은 천지우주 만물이 오가며 만나는 순간의 찰나가 자연입니다. 가을 겨울에는 광치기 해변에서, 봄 여름에는 우도 전망대에서 성산 일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성산의 여행은 광치기 해변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광치기 해변은 만조 시간과 간조 시간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간조 시간의 모습을 드러낸 수천 평의 너럭바위는 파도가 바람의 힘을 빌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 너럭바위 위를 맨발로 걸어보세요. 광치기 해변은 지상 최고의 맨발 걷기 성지입니다. 바람은 섬을 다듬어 성산을 지으며 광치기 해변에 바달보다 굵은 검은 현무암의 돌모래를 깔아 놓았습니다. 광치기 해변에서 섬의 해와 달이 지은 도명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겁의 세월 동안 파도가 만든 마린 포트, 여름 뜨거운 햇살에 타들었던 너럭바위 위에 파래는 가을이 되면 다시 초록으로 단풍이 됩니다. 너럭바위 끝에서 일제가 성산 일출봉에 뚫은 갱도 진지를 바라보세요. 7월의 광치기 해변은 문질한 꽃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향기에 취합니다. 문질한 꽃은 제주가 북방 한계선입니다. 이 문질한의 아름다움과 향기 뒤에는 섬에 사는 생명들이 지은 신화와 설화, 섬에 사는 생명들이 겪은 한의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와 설화, 한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야 성산이 보입니다. 그게 성산의 섬행입니다. 터진목은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터진목에 세워진 해원에 제주 4.3 기간 많은 생명을 살려낸 문영순 초대 성산포 경찰서장의 이로움을 만나보세요. 제주 4.3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종령이 해제되며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립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군 당국은 예비 검속으로 검거된
예비 검속자들에 대한 총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영순 초대 성산포 경찰서장은 계엄 치하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278명을 살려냅니다. 이 회원의 문이 세워진 곳에 문영순 서장의 이로움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터진목을 지나면 성산이 바람을 막아 잔잔한 폭우 수마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폭우의 이름은 제주에서 길러진 말들을 실어 나른 폭우라 하여 수마포라 불립니다. 이 수마포에서 나의 살던 고향 제주섬을 떠나지 않으려는 말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성산이 보입니다. 수마포를 품고 있는 성산포만은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전초기지였습니다. 원나라는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 탐나의 100척의 배를 건조하게 합니다. 삼국시대 탐나국의 조선술은 가장 뛰어났습니다. 1273년 삼별초를 물리치고 탐나를 점령한 원나라는 1274년,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벌을 떠납니다. 중국의 역사는 그 전쟁을 원일전쟁이라 부릅니다. 이 수마포를 포함한 성산포만은 전성과 전말을 공급하던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원정은 바람 때문에 다 실패합니다. 일본은 그 바람을 신의 바람, 신풍, 가미가제라 부릅니다. 참패를 하고 돌아온 대부분의 배는 탐나에서 건조한 배들이 돌아옵니다. 몽골은 탐나를 1273년 4월부터 1374년 8월까지 101년 동안 탐나를 지배합니다. 제주는 말의 고장입니다. 조선시대 김만희는 수천 마리의 전말을 조정에 바쳐 나라를 구합니다. 광해임금은 나라를 구한 마왕 김만일에게 헌마 공신이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탐나는 고려에, 제주는 조선의 변방의 섬입니다. 섬을 빙두른 환해장성은 고려군이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쌓기 시작했습니다. 고려군을 물리친 삼별초는 여몽연합군을 막기 위하여 환해장성을 쌓았습니다. 고려시대 탐나와 조선시대 제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끊임없는 외구의 침탈을 당합니다. 그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섬을 빙둘러 환해장성을 쌓았습니다. 지수화풍이 지은 성산, 아무리 슬퍼도 꽃은 피고 새는 울듯이 성산은 비경보다 더 아름다운 한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는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제주를 군사 요새화합니다. 일제는 제주섬 120여 곳에 700여 개의 갱도 진지를 뚫으며 성산 일출봉 남쪽 해안 절벽에 벙커형 2개, 왕자형 1개, 일자형 15개의 갱도 진지를 뚫어 자살 특공정 신효를 숨겨 놓았습니다. 해방 무렵 제주에는 일본 관동군 7만 5천 명이 주둔을 했습니다. 갱도의 길이가 약 30m인 일자형 갱도 진지에는 폭탄 약 250kg을 실은 크기 약 5 내지 6m인 자살 특공정 신효가 있었습니다. 슬픔이 슬픔을 낳고 한이 한을 낳는가. 해방 후 오조리 주민들은 일본군이 갱도 진지를 뚫으며 버리고 간 다이너마이트를 어업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1948년 제주 4.3이 발발하자 성산 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서북 청년단에게 다이너마이트가 발각되어 자기들을 죽이려 했다는 오명을 쓰고 1949년 1월 2일 성산 일출봉 아래 우문계 동산에서 성산의 유지들을 모이게 하여 그 앞에서
23명을 집단 총살을 합니다. 성사는 외칩니다. 나의 비경만 눈으로 보는 관광만 하지 말고 한의 역사를 만나는 여행을 하라고 합니다. 해방 무렵 제주에는 하늘에는 가미가제가 날고 바다에는 자살 특공정 신호가 있었습니다. 성산 일출의 모습은 장엄하고 해질 무렵 성산 일출봉 정상에 올라 바라본 낙조의 모습은 황홀합니다. 해는 한라산을 좌우로 가며 한라산과 오름숲 사이로 자기의 모습을 감추다 1년에 2번 백록담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산 일출봉 정상에서 바라보았으니 성산 낙조입니다. 불이 솟으니 무한정의 바닷물이 불을 다스려 섬을 지었고 겁의 세월 동안 바람이 섬을 다듬어 성산을 지었습니다. 모든 자연은 다 지수화풍이 짓는 겁니다. 성산 일출봉의 군부리는 한라산의 백록담보다 더 큽니다. 그 군부리에서 1970년대까지 학생들이 공을 차며 놀았고 1980년대 초까지 마소를 방목했습니다. 성산 일출봉 정상에서 성산 낙조의 모습을 바라보고 게으르게 성산을 내려오면 성산의 야경은 더 게으릅니다. 섭지코지에서 바라보는 성산 일출은 계절과 관계가 없습니다. 동절기에는 성산과 거리를 두고 해가 솟고 하절기에는 성산 가까이에서 해가 솟아오릅니다. 제주 섬에는 비양도가 둘 있습니다. 우도에 있는 비양도와 한림에 있는 비양도입니다. 우도의 비양도는 해를 가장 먼저 받으니 변양자를 쓰고 한림에 있는 비양도는 전설에 솟아오른 섬이라 날릴 양자를 씁니다. 섭지코지는 약 6,700년 전 스톤볼리형 화산 분화로 형성되었습니다. 본래는 제주 본성과 떨어진 섬이었으며 모래톱이 발달하여 본성과 이어진 육계 사주입니다. 섭지코지에서 볼 수 있는 선돌바위는 높이 약 10m의 기암으로 화도에 있던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 폭발의 중심부입니다. 협자연대는 해발 33.5m인 붉은 오름 위에 세워진 조선시대의 관방유적으로 제주 동쪽 끝을 지키던 통신수단이었습니다. 섭지코지에 서면 제주도의 동쪽 끝은 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도가 성산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나를 비추다 너를 비춘다. 그래서 마을의 이름이 오조리입니다. 광치개변 제주 올레 이 코스의 시작점. 올레 코스 리본을 따라 오조리에 들면 현무암의 용암이 만든 오조리 해안에 바다 연못이 숨었습니다. 1994년 성산 관문이 완공되어 바닷물을 가두기 전까지 오조 포구에는 배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지금은 고요한 바다 호수가 되어 철새들의 도래지가 되었습니다. 쌍월이 뜨는 오조리 내수면 성산 일출봉 위로 뜬 둥근 달은 어둠을 깔아 기름 바른 듯 매끄러운 오조리 바다 연못에 자기를 비춰옵니다. 오조포구는 조선시대 제주섬의 관방 유적 중의 하나인 수전소가 있던 곳입니다. 1702년 이영상 목사가 그린 탐나술력도의 수산성조의 그림 속에는 오조포의 정박한 전선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흙 한 줌 없는 돌섬 위에 곰소리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조리는 우리나라 유일의 토종, 누런 무궁화, 황근의 국내 최대 자생지입니다. 어느 날 가난한 어느 집의 며느리가 이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원혼을 달래려 근처에 당을 만들어 두었는데 세월이 흘러
강은 오간데 없고 쪽다리만이 섬에 해와 달이 지은 세월을 지킵니다. 이 쪽다리를 건너면 고성리입니다. 이 메누리 다리에 앉아 철새들과 성산을 바라보세요. 성산에 오르면 성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산을 내려와야 성산이 보입니다. 이게 성산입니다. 매일 오후 2시 우묵계 포구에서 펼쳐지는 해녀 물질 공연을 관람하며 제주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만나보세요. 제주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2건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2009년에 등재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군, 2016년에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입니다. 제주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중심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의 신 영등할망은 음력 2월 초하루 상망날에 한림읍 귀동리 복덕계 폭우로 들어와 음력 보름에 우도를 통해 영등나라로 돌아갑니다. 칠성판을 등에다 지고 헌질투질 들어간 보난. 칠성판은 한국 전통 장례의식에서 사용되는 나무판으로 관속 바닥에 깔아 시신을 안치하는 데 쓰입니다. 이는 물질의 행위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위험한 일임을 상징합니다. 해마다 음력 2월 열흘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칠머리당에서 제주 칠머리당 영등 송별제 굿이 펼쳐집니다. 제주는 1만 8천의 신들이 사는 신들의 고향입니다. 제주의 샤머니즘을 만나야 제주가 보입니다. 영등 송별제 굿이 끝나면 배방선에 온갖 음식을 가득 실어 용왕님께 바치며 풍롱과 풍어, 해상 안전을 기원합니다. 해녀는 제주의 생명을 낳고 기른 신입니다. 서방님은 오남매의 씨만 뿌리고 전쟁으로 제주 4.3으로 주검이 되었습니다. 그 오남매를 우리의 어머니 해녀가 홀로 키웠습니다. 우리의 할머니들이 물질을 하여 마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주 여행의 철학. 제주 눈으로 걷지 마라. 안입이 설신 위로 걸어라. 이것이 진정한 제주 여행입니다. 오정계 포구의 비밀. 동해로 달려가는 사자바위. 성산을 한 번에 뛰어오를 듯 두꺼비 바위. 우도가 보이는 천연액자 창고. 해녀들은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뉩니다. 하군이었던 어린 소녀가 자라며 중군이 되고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상군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중군으로 내려오고 다시 하군이 됩니다. 할망바당은 고령의 해녀들을 위해 마을이 지정한 안전한 구역입니다. 할망바당은 노쇠한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공간입니다. 바다를 지키는 용당. 다른 마을과 달리 수산업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성산리 마을집. 이곳에 모시는 신인은 본단, 포신과 별단, 용신이 있습니다. 탐나는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조선술과 항해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조선시대 제주에는 곡물은 없었으나 진상제도가 있었습니다. 곡물은 나라의 재정이고 진상은 왕실의 재정입니다. 조선시대 가혹한 수탈로 진상제도를 견디지 못해 남자들이 섬을 떠납니다. 조선 중엽이 되자 제주의 인구는 조선 초기보다 반으로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렴 죽음을 견디다 못해 섬을 떠나자 조정은 아무도 섬 밖을 나갈 수 없는 출륙 금지령을 200여 년 동안 내립니다. 그 출륙 금지령으로 인해 제주의 전통배, 벽판배는 다 사라지고 통나무로 막 엮은 태우만이 연안 어업에 사용됩니다.
200여 년 동안 섬에 갇혀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던 제주. 제주어는 더 제주어가 되었습니다. 용당을 지나면 이생진 12공원이 있습니다. 우도가 한눈에 보인다. 이생진 시인은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기는 바다가 취한다고 했습니다. 섬에서 반도. 성산은 그 흔한 용천수 한 방울도 솟지 않아 우도보다 늦은 1818년경에야 사람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신화와 설화, 한해의 역사와 문화는 다 땅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주섬 최초의 관문 국제무역항 성산포. 제주 동쪽 끝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운 성산. 1930년까지 제주 본성과 바다를 사이에 둔 작은 섬. 성산은 제주도 최초의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지수 화풍이 지은 걸작 성산. 불이 솟으니 무한정의 바닷물이 불을 다스려 섬을 지었고 겁의 세월 동안 바람이 섬을 다듬어 성산을 지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제주를 자연과학 분야 산관왕이라는 왕가를 씌워 주었습니다. 관광과 여행, 보이는 풍경을 넘어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다. 가장 위대한 자연은 지금 자연을 바라보며 읽어내는 당신의 눈입니다. 섬에 해와 달이 지은 세월의 이야기. 성산은 1박 2일 여행을 해야 하는 도명의 땅입니다. 이게 성산입니다.